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정민이를 찾으러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건 한 5시 반 전인가 봐요, 아내가. 정민이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되니까 위치 추적을 했고, 근데 그게 나들목 주변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을 했죠. 이 근처에 있구나. 그 다음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안 받더래요. 그리고 정확히 5시 32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4번째 만에 받은 게 친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네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니네 둘이 바뀌었나 보다, 술 먹고. 그러고 전화 끊고 그때쯤에 그 아들 친구는 나들목을 통과해서 저희 집 쪽으로 오다가 저를 만난 거고. 그래서 저는 오길래 정민인 줄 알고 뭐 찾을 필요도 없네. 가까이서 보니까 정민이가 아니더라고요. 네가 친구니? 네, 그래서 알았고 저는 찾으러 나들목을 통과해서 나간 거고. 그때부터 아내는 1시간 동안 계속 친구 전화를 했는데 친구 전화가 안 받는 거죠. 4시 반에는 다른 옷과 운동화 신고 나갔고 다시 올 땐 옷을 갈아입고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요. 그 석연치 않은 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요일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못 찾아도 어딘가 오겠지. 애와 부모님이랑 우리가 같이 만난 게 월요일 8시경 걔네 집 앞에 가서 만났어요. 체면 조사를 다음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가 잘 해줘야 정민을 찾으니까 격려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뭐냐고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얘기는 어쨌든 2시까지는 같이 있는 걸 아니까 2시 이전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네가 4시 반에 나온 기록밖에 없으니까 2시와 4시 반이 빈다. 그때 뭐 했나 궁금하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니까. 그쪽에서 한 얘기는 2시까지는 그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민이가 일어나서 달리다가 넘어졌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걔를 이렇게 세우느라 힘들었고 바지와 옷이 신발이 더러워졌다. 저희는 2가지가 이상한 게 평소에 애가 술 먹고 갑자기 일어나 달리는 애가 아니란 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걔가 이상하게 좀 아들의 행적을 추적을 하는데 자기 바지와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민이를 찾고 있는데 자기 옷이 더러워졌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4시 반에 일어나 보니까 정민이가 있나 없나 모르겠고 자기는 집에 들어왔다. 그러고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서 핸드폰이 나오는데 정민이께 나오니까 왜 이게 여기 있냐?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민이를 찾으러 온 가족이 다시 갔다. 찾다가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전화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정민이를 찾고 있는데 걔가 자꾸 대화 내용을 돌렸어요. 정민이가 요즘에 힘들었다. 최근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좀 친한 애들이 멀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했다. 마치 정민이가 어디로 가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걸 느꼈거든요. 어린 놈이 머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안 중요했고 저희는 정민이를 찾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화요일이 됐죠. 그때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의 통화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 3시 반에 전화한 적이 있대요. 첫째로는 3시 반에 자기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제가 물어볼 때 3명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제가 일부러 전 시간을 특정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2시부터 4시 반에 잘라서 물어봤는데 3시 반에 전화한 얘기를 숨긴 거예요. 그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왜 어제 그 얘기를 안 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정민이가 안 일어나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아빠가 받았대요. 야 그럼 되겠냐, 빨리 친구도 보내고 너도 들어와야지 하고 끊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들의 말이니까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때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애를 찾았으면 우리 애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서 우리 아들을 죽이고 부검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하고 조문도 안 하고 그 이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살 도리가 아니고 그런 이유라는 거는 자기들이 뭔가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시 반에 편의점 영상을 보셨죠? 별로 안 취해 있었잖아요.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3시 반에 깼어요. 애들이 21살이고 편의점에서 먹은 게 많아야 4만 원이에요. 술을 얼마나 먹었을 거며 3시 반에 깼는데 제일 상태가 좋잖아요, 밤중에. 그때 자기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 애가 4시 반에 우리 아들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실수로 가져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요일 애를 찾아야 되는데 퍼뜩 생각난 게 옷이 더러웠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은 더 더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흙에 넘어지고 뒹굴러서 더러운 상태일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알아야 애를 찾기 쉽잖아요.
막 바지는 빨았을 것 같고 신발은 있겠지. 그렇게 더러울 리가 있나. 거길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와 숲풀과 잔디와 바위와 물밖에 없어요. 아내가 그 아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신발이 좀 보고 싶다. 내가 신발 좀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 전화를 기자님께서 받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세요? 아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와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든지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가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 사람은 즉답이 나왔어요. 버렸답니다. 그때 제 머리에 핑하고 도는 게 이건 증거인멸이구나. 아빠가 아들 신발 버린 걸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4시 반 CCTV가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발 그렇게 안 더러울 거거든요. 그러고 1시간 뒤에 CCTV에는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들을 따질 수가 없는 게 목요일 날 다시 또 그걸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최면.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해달라고 월요일 날 부탁하러 갔었던데 화요일 날도 실패했고 목요일 날 다시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그 서울경찰청에 같이 가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담당하시는 분께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면을 하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답변은 이런 거는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최면은 얘가 이걸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거다. 얘를 찾고 싶어서 하나라도 깨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황을 들어보니 얘는 숨기려고 하는 애인데 최면이 안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면은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날 그 집이랑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고 일단 하자. 그랬더니 그땐 두 번째 저희가 안 따라갔어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라. 내가 먼저 불러서 갔던 친구를 잃어버렸어. 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애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한강에 갔는지만 알면 저희는 모든 원한이 풀린다. 어제 아들 입관을 했어요. 입관한 이후로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아이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난 아들한테 맹세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은 승부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제 심정입니다.